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잖아. 책임져. 요즘 애들 디온쇼스 알아? 이거 벌써 4년 반 전이더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네, 이제 정말 연말이고요. 연말 파티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딱 알맞는 컨텐츠가 준비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와인 컨텐츠 2탄 레드 와인 편을 준비를 했고요. 저번 화이트 와인 편을 은근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1편 너무 재밌게 봤으니까 2편 빨리 달라고 하는 의견도 되게 많이 받았고, 딱 허세 떨기 좋은 정도로 소개를 해준다고. 역시 또 제가 혼심을 담아서 만든 진정하게 즐기는 이런 취미 콘텐츠는 그 진정성이 느껴지나 봐요. 자, 그럼 오늘도 허세로운 정보 몇 개와 함께 우리 또 크리스마스 연말에 잘 어울리는 레드 와인 7개를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본격 소개에 앞서서 여러분들 연말 파티 할 때 이 와인은 말이야, 와인은 말이야. 이러면서 좀 친구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허세 지식 1번,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의 와인 라벨 읽는 방법입니다. 이 라벨을 읽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분류 등급부터 아는 게 좋은데요. 부르고뉴 지역의 와인 등급은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이 포도를 수확하는 밭이 작으면 작을수록 고급이 된다는 의미고 가격도 비슷하게 올라간다로 보시면 되고요. 먼저 가장 밑에 있는 지역급. 이 지역급에는 일단 얘고요. 부르고뉴라는 말이 크게 써 있어요. 이 말은 즉슨 이 프랑스 부르고뉴 이 전체에서 랜덤으로 수확한 그런 포도를 넣어서 만든 가장 낮은 급 와인이라는 거고, 요 등급에서는 또 생산자가 크게 좌우를 하겠죠. 다음은 마을급이에요. 최애로 좋아하는 마을의 화이트 와인이 바로 메르소라고 했죠. 이 마을급은 부르고뉴 중에서도 특정 마을의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보다는 조금 더 작은 곳에서 포도를 수확했다 이거죠. 다음은 프리미에 크루입니다. 프리미에 크루는 라벨에 프리미에 크루라고 써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커다란 부르고뉴 안에 조금 더 작은 메르소 안에 그 중에서도 1등급을 받은 밭의 포도로 만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 다양한 프리미에 크루에서 뽑았냐 아니면 한 가지의 프리미에 크루에서 뽑았냐에 따라서 또 좀 가격이 모노폴이 좀 더 올라가요. 그리고 이 프리미에 크루는 전체 부르고뉴에서 10%만 존재한다고 하니 이 정도 급 와인도 대단하다 이거죠. 비쌉니다. 최소 10만 원대. 마지막은 구랑크루예요. 구랑크루. 구랑크루. 릴칸트 배웠어. 부르고뉴 전역에 단 2%만 존재하는 그랑크루 등급의 밭에서 나온 와인입니다. 이 와인 역시 대부분 와인 라벨에 그랑크루라고 써 있어요. 어쨌든 이 병은 제가 버리지 않고 장식장에 장식하는 병이에요. 제가 먹어본 그랑크루는 단 2번, 꼬르똥 샤르마니와 요 고랑 에세조. 너무 맛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짧게 4가지 등급의 부르고뉴 와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생산자, 브랜드 이름이겠죠. 루이 라뚜르, 루이자도. 이 친구 같은 경우 몽제아 미네레, 도멘 루 등등 도멘이라는 말 뒤에 붙는 그런 브랜드 이름들. 잘하는 브랜드 있고 못하는 브랜드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혼자 와인 가게 가서 라벨을 중얼중얼 샤비니레 본 부르고뉴 본 로마네 이러면서 읽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까지 관심이 생겨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어 과외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쳤죠? 최고의 취미죠. 근데 이런 방식은 프랑스의 부르고뉴 지역에만 유일하게 적용되고 보르도나 다른 쪽은 또 달라요. 다른 나라도 다르고 보르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라벨에 자세하게 프리미어 크루 이런 거 안 써주고 그 브랜드가 등급을 받기 때문에 브랜드가 몇 등급인지 다 외워야 되더라고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허세 지식 2번째, 와인잔 고르기. 이 와인잔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쉐입과 용도가 있죠. 특히 와인잔 회사에서는 와인잔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 샴페인, 부르고뉴, 버건디, 나파밸리 잔까지 아주 다양한 종류의 와인잔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건 마치 아이크림, 링클크림, 나이트크림, 데이크림, 수분크림, 유분크림 그런 느낌인 거죠. 즉슨 내 피부에 맞는 좋은 크림 1-2개 정도면 괜찮듯이 와인잔도 내 취향에 맞는 거 1-2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좋은 얘기였어. 보통 잔 회사들이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잔을 구분을 하는데요. 샴페인, 유니버셜, 보르도, 부르고뉴 잔이에요. 샴페인은 기포가 빨리 빠지지 않고 온도가 빨리 떨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좁은 잔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잔을 잡을 때는 여기를 잡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온도를 떨어뜨리잖아요. 보통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살짝 온도를 올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렇게 온도를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유니버셜 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와인에 잘 맞는다 해서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적당한 비율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와인 잔의 생김새랑 비슷하네요. 보르도 잔이랑 부르고뉴 잔은 저는 딱히 얘는 많이 안 쓰고요. 부르고뉴 잔을 많이 씁니다. 부르고뉴 잔은 향을 가득 담을 수 있게 최대한 크게, 그리고 와인을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넓게 만들어진 잔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잔이에요. 근데 샴페인 같은 경우도 나는 빨리 기포를 없애서 좋은 향을 맡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 잔에 따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와인을 약간 분석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향이 가장 잘 맡아지는 부르고뉴 잔을 가장 많이 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고르시면 됩니다. 와인잔은 유리가 얇고 투명도가 좋고 밸런스가 좋은 잔들이 비싸더라고요. 제가 최대 한 36만 원짜리 잔까지 사봤는데 그냥 좋긴 좋더라고요. 아주 이쁘게 생겼고 술 먹고 몇 번 깨보니까 비싼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만취 예정이신 분들은 가성비 잔이 좋겠죠. 이 잔 같은 경우가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슈피겔라우라는 브랜드의 잔인데 해외 직구로 하니까 하나에 한 10,000원 중반꼴로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더보기에 정보 남겨드릴게요. 자, 이렇게 허세 지식은 끝났고요. 빠르게 와인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제 첫 번째 와인은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의 루이자도라는 네고시앙이 만든 지역급 부르고뉴 피노누아입니다. 이 와인은 제 최애 와인이고요. 제 이전 영상에서 추천한 적이 있어요. 3만 원대입니다. 품종은 피노누아라는 품종인데요.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이 돌고 돌아 도착하는 최종 목적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와인 로마네 꽁띠를 만드는 그 품종입니다. 피노누아 같은 경우는 이 와인 메이커의 취향에 따라서 정말로 많은 맛을 내기 때문에 무한의 잠재력을 가진 이 품종을 설명하기에는 제 그릇이 아직 작고요. 요 루이자도 부르고뉴 피노에서 제가 느끼는 맛은 전형적인 체리, 라즈베리, 딸기, 그런 붉은 과일들의 달콤한 향기, 그리고 그 산미가 입맛을 굉장히 돋구는 편이에요. 이 5만 원 미만의 부르고뉴 피노 중에 이 와인을 따라갈 피노누아가 있는가, 감히 그런 생각이 드는 저의 개인 취향 1호 와인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특히 모짜렐라, 브라따, 브리 같은 고소한 우유 향이 좋은 치즈랑 잘 어울리기 때문에 치즈 초보들, 치초들이랑도 아주 궁합이 좋아요. 특히나 버섯 요리랑 잘 어울려서 완전 제 취향 저격입니다. 다만 맵거나 짠 음식 혹은 해산물이랑은 최악이니까 절대로 매치하지 마시고요.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 산미가 너무 튀기 때문에 실온에서 1시간 정도 꺼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아주 맛있기 때문에 와인잔을 다 깰 수 있기 때문에 10,000원 미만의 와인잔을 준비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 맛을 알까봐 너무 두려워요. 와인을 너무 아끼다 보면 추천을 안 해요. 제가 다 사야 되거든요. 나만 알고 나만 먹고 싶은 와인입니다. 프랑스 알자스 지역의 유명한 브랜드 도멘 슐른베르거의 지역급 피노누아예요. 알자스는 원래 프랑스랑 독일의 국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언어들이 약간 독일어랑 비슷하고, 특히 이 병의 쉐입이 어때요? 제가 소개했던 리즐링의 쉐입이랑 비슷하네요. 요 피노누아를 기르는 지역의 지형과 기후가 부르고뉴랑 좀 유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맛이랑 향이 비슷합니다. 제가 와인에서 딱 특정 부분을 느낄 때 진짜 행복해지는 게 리코리스, 감초 맛이에요. 굉장히 달큰한 깜찍한 그 단맛이 있어요. 답답한 단맛이 아니고 되게 맑은 단맛? 그거를 5만 원대 피노에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와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느끼려면 얘도 역시나 조금 온도를 한 15도 정도로 올려서 이렇게 잔에다가 홀룰룰룰룰 해서 천천히 음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최근에 정말 분위기 있게 혼술을 했어요. 금방 먹어요, 요거. 얘랑 어울리는 안주 역시 앞에 나온 루이자도랑 비슷하게 고소하고 부드러운 치즈. 그렇지만 저는 이 와인은 그 특유의 감초맛을 느끼기 위해서 안주 없이 먹어요. 향이 안주죠. 이상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뜰 거예요. 준비하세요. 미국 캘리포니아 센트럴 코스트 몬터레이 출신 브랜드 매츠로드의 피노누아입니다. 미국의 피노누아랑 프랑스의 피노누아를 비교 시음해서 동시에 먹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프랑스 피노가 조금 섬세하고 우아한 디올 같은 느낌이라면 미국의 피노는 되게 발랄하고 톡톡 튀는 투페이스드 같아요.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피노들은 딸기를 넘어서 향이 확장되고
되게 경쾌한 단맛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메츠로드 피노 같은 경우는 역시나 부르고뉴와 지형과 기후가 비슷한 곳에서 수확된 포도로 만들어서 가볍고 향긋하고 섬세한데 그 미국 특유의 살짝 오크 가죽향이 느껴지는 아주 매력적인 와인이에요. 실제로 미국 몬터레이 쪽 피노가 가성비 피노라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5만 원대입니다. 얘는 어쨌든 좀 밋밋한 치즈보다는 살짝 향이 있거나 아주 강한 맛의 치즈도 괜찮았고요. 육류랑 좀 가볍게 매치하는 와인이죠. 안주가 좀 파워풀할수록 파워풀한 와인을 매치하고 안주가 좀 밍밍하고 섬세할수록 섬세한 와인을 매치하는 거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앞에 나왔던 두 친구와 얘까지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부르고뉴 스타일 와인이고요. 10만 원 미만의 굉장히 괜찮은 부르고뉴 스타일의 피노를 찾아보고 싶다 하시면 꼭 한번 마셔보세요. 다음은 어디 가지 마세요. 아직 미국에 있습니다. 나파밸리로 자동차를 타고 가볼까요? 이 친구들은 제가 매일 마시는 건 아니고 한 부르고뉴 8개 먹었을 때 9번째 생각나는 와인들이에요. 바로 미국 나파밸리의 전형적인 카베르네 쇼비뇽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나파밸리 카쇼의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텍스트북입니다. 두 번째 와인은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투 올드독 카베르네 쇼비뇽 나파밸리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어쩌다가 이 친구랑 세트로 먹었었는데 굉장히 서로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느낌, 기름진 고기랑 아주 잘 마셨던 그 즐거운 순간의 추억이 있는 와인들인데요. 누구나 한번 들어봤을 법한 카베르네 쇼비뇽이라는 그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에요. 확실히 피노누아보다 바디감도 있고 향도 블랙베리, 블루베리, 자두, 건포도 아주 진하고 달콤한 이런 향들을 내는 와인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마음은 부르고뉴 프랑스에 있는데 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걸 즐깁니다. 그래서 저는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와인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즐겨 먹었던 두 종류의 카쇼였습니다. 마지막은 고가의 와인들이고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7만 원대의 와인 도멘 흐무아스네의 사비니 레본입니다. 자, 사비니 레본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 부르고뉴 안 써있죠. 프리미에 크루라고도 그랑 크루라고도 안 써있기 때문에 마을급의 와인입니다. 도멘 흐무아스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맛집이에요. 사비니 레본이라는 마을이 굉장히 저평가된 피노누아 마을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 와인을 처음 먹었을 때 이렇게 술술술 넘어가는 마을이 있다니 이건 뭐지 하면서 사비니 레본 지역의 와인들을 몇 개를 샀어요. 다른 브랜드 거. 근데 다 술술술 뭐 이렇게 거슬리는 산미나 떫은 맛 없이 바로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와인이라서 껴봤습니다. 근데 얘는 가격이 한 7만 원대로 루이자도의 한 2배 되죠. 그래서 맨날 먹진 않아요. 가끔 생각날 때 먹어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먹어보니까 온도를 좀 차갑게 해서 오픈을 좀 시켜야 그 부드러운 느낌이 더 많이 살더라고요. 오픈을 시킨다는 것은 전에 영상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손님들이 먹기 전에 한 1시간 전에 뚜껑을 열어서 공기를 만나서 숨쉬게 해주는 단계입니다. 혹은 바로 열었을 경우에는 잔에서 몇 번 돌려서 공기를 만나게 해주는 거. 그런 브리딩 작업을 하면 휘발성 향들은 날아가고 이 와인 고유의 향과 부드러운 느낌이 더 살아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와인 먹을 때마다 한번 돌려보고 시간도 좀 보내보고 하면서 이 와인에 시간이 지날 때마다 달라지는 느낌을 꼭 한번 느껴보세요. 다음 와인은 또 같은 마을급 와인이에요. 근데 어디예요 얘는? 본 로마네라는 마을이에요. 프리미에 크루라고 써있는데? 본 로마네 마을 중에서도 프리미에 크리 등급을 받은 그 밭에서 나온 와인이겠죠. 본 로마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로마네 꽁띠? 걔가 거기서 나왔대요. 그래서 일반 마을급 와인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굉장히 향긋하고 심지어 향이 과일을 넘어서 장미 같은 꽃향기가 나는 그런 마을입니다. 본 로마네.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렸고요. 이왕 보여드린 김에 하나 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 제가 들고 왔던 그랑 에세조 그랑꾸루 빈병인데요. 제가 먹어본 레드와인 중에는 최고였습니다. 가격도 굉장하죠. 생일에만 먹어요. 생일주로. 얘는 병을 버리지 않는 와인이고요.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디온이 쏘신 최애 와인들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이번 컨텐츠도 이게 정말 반드시 맛있다는 아니고 제 입맛에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데일리 와인들과 최근 맛있게 먹었던 와인들, 좀 비싸게 먹었던 와인들을 소개할 뿐이니만큼 신님은 저런 와인을 먹는구나,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인 취향에 정답은 없어요. 가격도 정답이 아니에요. 생산 연도도 정답이 없어요. 이상 저의 취미 컨텐츠 와인 컨텐츠 2탄 레드와인이었고요. 자,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셨다면 마지막으로 정말 연말 이벤트 하나 할게요. 신님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레드와인 이름과 그 이유를 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3분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와인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